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지금 미국은 볼턴 회고록으로 시끄럽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이 회고록을 통해 백악관에 있었던 일들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 회고록에는 볼턴이 겪은 남북, 북미, 한미 정상외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존 볼턴은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협상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을 무책임하게 밝힌 데다가 개인의 생각을 마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밝혀서 더 큰 논란이 됐죠. 볼턴의 회고록은 한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처럼 미국이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을 우선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미국은 한일 간 수출 규제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 요청을 했을 때 무시했지만 아베에겐 중동 외교를 해결해달라며 일본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키워주기도 했고요.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는 4.27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놓고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일본에게 사실상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물론 이 회고록이 많은 진실 여부 논란이 있지만 이 내용이 진짜든 그렇지 않든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볼턴의 회고록을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남북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걸 일본이 방해하려고 했다. 상당히 불편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일본은 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덕분에 다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유엔군이 일본에 주둔하면서 일본을 물자 전략 기지로 삼았고 덕분에 각종 군수품과 섬유, 금속 등을 생산하면서 고도 성장기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일본의 총리는 한국의 비극이 자신들에게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구사일생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일본이 한 번 더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다는 말을 꺼낸 거예요. 정말 피도 눈물도 양심도 없는 나라죠.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전부터 은근히 한반도에 전쟁이 나길 바래왔는데요. 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일본이 이득을 챙기긴 어렵습니다. 6.25 때 일본이 떼돈을 벌 수 있었던 건 과거 교통이 현재만큼 발달되지 못해서 미군이 전쟁 물자와 서비스 제공을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통도 많이 발달돼 굳이 일본에 군수 물자를 요청할 일도 없고요. 무엇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선진 강국으로 발전해서 일본의 도움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 전쟁이 터지면 일본은 전쟁 특수가 아닌 전쟁 피해로 오히려 휘청거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50년 전에는 북한에게 일본까지 닿는 무기가 없었는데 이젠 일본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서 만약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면 일본을 타격할 수 있거든요. 만약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나 원자력 발전소에 공격을 퍼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반도에서 밀려오는 난민을 구제하는 일까지 맡게 될지도 모르고요. 전쟁 후에 복구 비용을 함께 지원하면서 오히려 부담만 늘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볼튼의 회고록을 통해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볼턴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 일본의 방해 공작에 대해서도 적어뒀거든요. 볼턴은 일본과 함께 북미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도록 방해한 걸 자랑스럽게 폭로했고 미국과 일본의 밀월, 밀약까지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볼턴의 생각이 일본과 같다고 적혀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겠죠? 일본은 볼턴 회고록에 불똥이 튈까봐 불씨를 끄기 급급합니다. 이 사태로 다음 외교에서 입지가 줄어드는 것과 한국과의 수출 전쟁에서도 압박을 받게 될 걸 우려해 일단은 그저 이 사태를 모른 채 하고 있다고 해요. 추후 WTO 제소 결과도 일본이 한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번 일본은 한국 이슈, 특히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에
본인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질척거립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일본이 끝끝내 막고자 했던 탈일본화에 성공했어요.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하면 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이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SK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에게 역풍이 되어 일본 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됐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극우 세력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한국 기업 SK모체가 식민지 시절 일본인의 회사였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 두고 간 기업 덕분에 경제 발전을 한 거라며 한국이 일본에게 빚을 졌으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도 필요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일본 정부가 포항제철소 건설을 지원했다는 동영상도 배포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있었던 온갖 수탈과 착취, 인권 침해는 쏙 빼고 본인들이 경제 협력을 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없었으면 한국은 분단될 일도 없고 전쟁도 없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만 내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본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면 겪었지 절대 일본 덕분에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의 발전은 일본이 아닌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일으켜 세운 결과죠. 하지만 치졸한 일본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한국과 일본이 대가를 분담하게 바랬다는데 일본이 상당한 액수의 수표를 쓸 의향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한국과 맺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처럼 과거사로 인한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협정을 북한과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 일본의 나쁘끄러운 행동들이 만천하에 공개됐으니 일본 입장에선 볼턴의 회고록이 불편했겠네요. 어떤 국가라도 국력이 강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외교 정책을 가질 수 없다. 세계 각국은 모두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외교를 하고 또 주변에서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려면 국력이 강해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 후 6.25 전쟁과 남북 군사대치 및 이념 갈등을 겪으면서도 빠르게 산업화를 달성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류도 만들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모범적으로 극복하면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죠. 한국은 지금 선진국을 따라하는 형태의 발전이 아니라 이런 민족의 저력을 살려 인류 사회를 무한 경쟁이 아닌 평화로운 공동 번영으로 선도해 가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옛날에 강한 국가들이 약소국을 대했던 태도 기억하시나요? 전쟁이 일어났을 그 당시엔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약한 국가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약소국을 이용했었는데요. 그럴수록 한국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 국가들까지 말썽을 부리더라도 경쟁이 아닌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이 첨단 기술과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 파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미래에도 한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볼턴 회고록으로 밝혀진 일본의 만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